반면 우리 야당, 민주당은 IAEA의 최종 보고서를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알려지기로는 모든 의원들이 1박 2일 철야 농성까지 벌이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은 크게 3가지 이유를 댔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AEA 보고서는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IAEA 최종 보고서는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에 대한 성능 검증도 오염수에 얼마나 많은 방사선 핵종이 들어 있는지 확인도 하지 못했다. 또한 IAEA 일반 안전 지침의 정당화 및 최적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한다. 예, 지금부터 민주당이 꼽은 3대 쟁점을 팩트 위주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서울대 김기현 교수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김기현 교수님, 어제 IAEA 최종 보고서 좀 대략적인 내용을 보셨을 텐데, 네. 전문가로서 보셨을 때는 좀 뭔가 구체적인 값들이 좀 나와 있다, 이런 특징들은 확실히 좀 있는 겁니까? 일단 구체적인 값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에 5월에 이제 발간됐던 IAEA 그 교차 검증에 대한 보고서 예. 그 결론들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요약해가지고 이제 담았고요. 사실 이 최종 보고서 같은 경우는 IAEA가 지금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전체적인 수처리 시스템 그리고 수처리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처리를 하고 희석을 하고 방류를 하는 이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예. 일단 기술적인 측면이랑 그다음에 규제적인 측면이랑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이 처리수의 어떤 상태에 대한 측정 결과에 대한 교차 검증, 예. 그 외에 바깥에 이제 외부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교차 검증 그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담아서 이 최종 보고서에 약간 요약해서 적었기 때문에요. 예.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구체적인 값들은 주로 제가 후자로 말씀드린 그 처리수의 어떤 처리 전과 처리 후에 대한 성능, 그러니까 그 방사능 농도 값에 대한 IAEA 산하의 3개 연구소와 아하.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방사선 측정을 이제 담당하는 전국, 그러니까 그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 네트워크 중에서 예. 이게 분석 능력이랑 그다음에 이 숙련도가 검증되어 있는 예. 그런 연구소들 4개가 선발이 돼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킨스인 거죠. 예. 그래서 선발이 돼가지고 이제 도쿄전력이랑 일본 정부랑 또 측정한 결과랑 여기 7개 연구소가 측정한 결과들을 다 비교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결과들을 발표한 게 5월 보고서고요. 그 외에 이제 IAEA가 이거 외에도 주변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들을 계속 측정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동안 보고서를 발간했었는데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번 최종 보고서에 일단 요약해서 적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지전능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들이 IAEA 최종 보고서에 적혀 있다. 제가 오늘 김기현 교수 출연 전에 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린 게 하나 있잖아요. 뭘 좀 갖고 나오셨어요? 네, 보통 이제 핵종 분석을 할 때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마선 분광 분석, 감마선 스펙트럼을 재는 방법인데요. 예. 이제 이거는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진짜 저는 측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측정 연구에 쓰는 장비인데요. 예. 이게 이제 감마선 그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서울대 핵공학과 전문가로서 네. 이른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방사선 측정기를 실제 저희 스튜디오에 가져 나오신 거잖아요. 네네, 이게 감마선 분광 분석기, 감마선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장치이고, 예. 이제 세슘이나 무슨 저희가 얘기하는 칼륨 40이나 이런 소위 얘기하는 그 62개 핵종 중에 사실 거의 30개 이상의 핵종들이 다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종들이라서 얘네들을 사실 이런 감마선 핵종 분석을 통해서 이제 측정하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가볼게요. 왜냐하면 저도 앞서 이게 방송 전부터 좀 꽤 궁금했던 게 지금 이게 보시는 것처럼 방사선 측정기를 한번 제가 들어드릴게요. 김기현 교수께서 가져오신 이게 측정기고 이게 측정기죠. 예. 여기 보시면 좀 잘 보이실까요? 이 보이니 여기가 지금 보면 이제
측정된 방사선 값이 이렇게 지금 이 그래프에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배경 방사선인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 이 물건들이 전부 다 특히나 시멘트나 이런 것들이 다 천연 방사성 물질들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에서 방사선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자연 방사선들이 지금 측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연 방사선이라고 하면 저희 이 뉴스탑10 스튜디오 안에 네, 안에 뭐 여기 지금 이 여기서 나오는 테이블이라든지. 것들, 땅에서 나오는 것들, 벽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측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요 센서는 조그만데 여기로 이제 하필 들어가면 이제 측정이 되는 이게 거예요. 자연 방사선 값이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자연 방사선만 측정할 수는 없으니까 소품 하나 더 준비했는데 여기 보면 저 김기현 교수 앞에 저희가 이미 소금을 준비해놨는데 교수님 네. 소금을 한번 방사선 측정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그러면 측정을 시작을 하면요. 예. 이렇게 측정을 시작을 하면 어쨌든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네요. 자연 방사선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다가 사실 소금이 이게 그냥 저희가 깨끗한 소금이라서 별 건 없을 텐데 제가 한번 이건 이제 모니터를 보통, 들고 있을게요. 네,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고 예. 측정을 하면은 사실 조금 살짝 더 많이 올라가긴 해요. 이게 값이. 근데 그렇다고 이 소금에서 뭐 왕창 많이 나오기는 그렇고 그렇죠. 보통 여기 보면 1400 정도의 1460 케브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보통 이제 감마선 에너지가 우리가 보통 그냥 바나나나 아보카도나 아니면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칼륨 40이라는 그런 핵종이 교수님 여기 잠깐만요. 말씀을 죄송한데 좀 어려워요. 네, 그렇죠. 예.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제 일반 소금이 여기서 뭐 얘기하는 이른바 뭐 후쿠시마 앞에 소금은 아니니까 네. 방사선이 많이 뭐 검출이 안 될 텐데 네. 기본적으로 소금만 갖다 대도 이게 1460 정도의 수치라면 어느 정도 조금은 나오는 게 왜냐하면 이 소금이 100% 염화나트륨은 아니거든요. 예. 일부 이제 염화칼륨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예. 그 칼륨에서 나오는 자연 방사능들이 측정이 되는 건데 특히나 우리가 이제 저나트륨 소금 같은 걸 사면은 예. 그게 보통 염화칼륨이 일부 비율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 재면은 여기 칼륨에 대한 방사선이 갑자기 확 좀 많이 나오는 거고요. 아. 이제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 세슘 같은 경우는 여기 662케브에 여기 요 정도에서 이제 세슘이 있으면은 이제 피크가 확 올라오는데요. 제가 뭐 실험실에 있는 선원을 들고 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물고기를 그러니까 저희가 왜 세슘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이른바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슘 우력이 일본 연안에서 잡혔으니까 네. 혹시 이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되면 우리 바다에서도 또 이른바 세슘 우려 잡히는 거 아니냐 논란이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걸 다 측정할 수 있고 실제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수입된 수산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약간 간이 측정기긴 하지만은 이제 주변 방사선들 다 그러니까 배경 방사선 다 차폐하고 나서 예. 이제 그 차폐된 공간 안에서 이런 감마선 스펙트럼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해가 됐어요. 미량의 핵종들을 측정하게 되는 거죠. 잠깐만 다시 내려볼게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텐데 전반적으로 제가 다시 자리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교수님께 왜 이 방사선 측정기를 좀 갖고 나라 부탁을 드렸냐면 중요한 거는 방류의 뭐 정치 공방을 떠나서 중요한 건 팩트와 숫자잖아요. 근데 어쨌든 IAEA가 공신력 있는 국제 기구로서 저 일반 그냥 좀 단순한 방사선 측정기보다 훨씬 더 고도의 측정기로 여러 가지 것들을 어쨌든 2년 동안 검증한 결과 인체에 무해하다고 대략적으로 판단했다. 이게 그럼 핵심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뭐 예, 그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제가 생각했던 거 훨씬 저희 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생각보다 좀 쉽게 체크가 되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좀 직관적으로 체크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네요. 네, 이게 스펙트럼 그것만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스펙트럼만 해석할 줄 알면은 예. 어떤 핵종들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어느 정도 정량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IAEA 산하의 어떤 몇 개 연구소 집단들이 지금 사실 방류 전부터 네. 혹은 후까지도 심층적으로 모니터링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전문가로서 하시는 거고요. 네, 지금까지 모니터링 해온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IAEA 측에서도 얘기를 한 게 지금 방류 전인데 그러니까 그 배출 전인데 배출 전, 그다음 배출하는 동안 그리고 배출하는 이후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제 이 처리수에 대한 상태랑 그다음에 주변 환경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수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일단 뭐 저는 IAEA의 어떤 방향이나 그런 기조 자체를 사실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 신뢰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뭔가 실제 여기서 시트에 소금도 재보고 하니까 어떤 걸로 좀 이 돌아가는지는 저도 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IAEA의 발표 내용 다시 한번 듣고 민주당의 의혹 제기 얘기를 좀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IAEA will have a continued presence at the site, will continue the review if the plan moves forward, if the government decides to proceed with it, the IAEA will be permanently here, reviewing, monitoring, assessing this activity for decades to come. 민주당이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발암 물질인 삼중수소가 유해하지 않냐. 그 처리 시설 성능의 검증, 이 부분 좀 미흡하다. IAEA 보고서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 부분인데요. 이 뒤에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또 만나볼 텐데 특히 두 부분이요. 저희가 삼중수소, 아까 얘기했던 또 세슘, 이 두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방류 때 이제 국민들이 좀 두려워하실 부분이 있다면 만약에 삼중수소는 IAEA 보고서에 따르면 자연 생성 삼중수소의 5,000분의 1 정도니까 극히 미미하다는 건 확실한 팩트가 맞는 겁니까? 네, 자연적으로 삼중수소는 생성되고 있고요. 네, 워낙에 이게 바닷물이 많기 때문에 바닷물에 이제 우주방사선들이 들어오면은 삼중수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얘기는 물론 뭐 이걸 정치 공방으로 보자는 거 아니고 팩트는 하나니까 오염수 처리 시설로 안 걸려져서 인체 해롭다는 얘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삼중수소가 바람을 할 정도로까지 많아지려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수준은 사실 아닙니다. 예. 예, 그건 아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정하고 엄청나게 막 농축을 시켜서 먹지 않는 다음에는 우리가 발암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선량을 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예.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 사실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그래서 삼중수소 얘기는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화면을 좀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중수소 영향 전 세계 영향은 미미하다. 인체 피폭 영향 매우 낮고 이웃 국가의 영향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뭐 방류를 안 하는 게 최선이긴 하겠지만 일단 방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체와 환경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삼중수소 얘기인데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다음 한번 볼게요. 그건 또 민주당 소속 이승훈 변호사께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아니요 이거 말고 이 검증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핵종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승훈 변호사님 앞으로 이 검증하고 혹은 이 앞으로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위 핵종을 걸러내는 알프스에서 처리된 물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혹 제기를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여기 같이 계신 우리 김기영 교수님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게 알프스에서 처리된 물이다. 그리고 굉장히 깨끗하고 다핵종 64가지 중에 55개는 검출되지 않았고 9개가 검출됐습니다만 이게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처리수를 갖다가 왜 방류를 해야 되는지 일단 1차적으로 저는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알프스를 통해서 깨끗한 물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시료 채취가 제대로 됐는지가 저는 의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개의 그 오염수 탱크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1,000개의 탱크를 IAEA가 일본 정부라든가 도쿄 전력을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시료를 채취했는지 그게 이제 굉장히 궁금한데 아직까지 어떤 IAEA 보고서라든가 기사 등을 통해서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시료 채취의 정확성이라든가 또 알프스를 검증한다라고 하는데 알프스가 지금 뭐 고장났다는 10년 중에 8번 고장났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알프스를 갖다가 한 번만 거치면 이렇게 필터링이 완전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번 거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한국에 방한한다라고 하니까 예. 우리 기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좀 질의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검증이 되지 않고 질의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 국민들의 불안이라든가 국민 한 80%가 불안해하시는데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뭐 교수님께서 조금 이따 답을 해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하고 언론 기사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IAEA 사무총장이라든가 일본 정부가 알겠습니다. 예. 좀 궁금해하는 것들을 은근히 피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듭니다.
알프스 필터, 이 물을 걸러내는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어떻게 전문가로서 말씀하시겠어요? 일단 사실 말씀하신 부분들이 워낙에 그동안 많이 제기된 주장이라 가지고 예. 설명이 이미 다 되었고요. 그 설명된 걸 다시 좀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아까 제기하신 부분들, 특히나 실효 채취에 대한 부분들은 IAEA 보고서를 자세히들 안 읽어보시지만은 읽어보시면 다 절차들이 적혀 있고 예. 어떻게 했는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1000개의 탱크 중에 실제로 방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탱크가 이제 30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30개 중에 10개씩 나눠서 한 배치로 나눠서 이제 방류를 시작을 하는 건데 예. 그 10개들이 사실은 서로 연결이 다 돼 있으면서 그걸 계속 순환을 하고 교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이제 IAEA 보고서 5월에 나온 거를 측정을 하기 전에 이미 14일 동안 뭐 충분히 섞일 수 있는 그러니까 속도로 이거를 다 순환을 시키고 교반을 시킨 다음에 두 탱크 사이에 이제 연결하는 파이프 사이에서 측정을 하고 샘플링을 해가지고 요 측정 결과를 보낸 거기 때문에 예. 뭐 시료 채취에 대한 부분들은 IAEA에서 이제 뭐 반복적으로 사실 얘기를 했지만은 그 부분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IAEA에서 이제 얘기를 해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핵종 같은 경우는 일단 네 55개가 검출이 안 되는 거는 안 나오니까 검출이 안 된 그렇겠죠. 거고요. 그다음에 오염물질이 안 나오니까. 9개가 이제 존재를 한다는 건 사실 이게 기준을 그냥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꽤 충분히 만족하는 정도라서 예, 이게 미량이라서 이제 무시해도 될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IAEA에서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전문가분과 함께 어제 IAEA 최종 보고서 수치 위주로 하나하나씩 새로 나온 내용을 살펴봤거든요. 일단 IAEA는 20년 뒤에 혹은 30년 뒤에도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계속 확인할 거다. 어제 이렇게 그로시 총장이 얘기했습니다. 일단 알려진 팩트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는요. 관련 상임위 갈렸는데 민주당은 IAEA 보고서를 깡통 보고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IAEA는 사찰 기구입니까? 아니면 진찰 기구입니까? 사찰도 진찰도 직절에 안 갖고 국제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핵사찰 기구입니다. 보건의료 기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알프스를 통과했다고 해서 알프스 스위스 생수처럼 깨끗하지 않습니다. 알프스가 다핵종 제거 시설 아닙니까? 고장도 많습니다. 근데 고장에 대해서는 점검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깡통 보고서, 백지 보고서라고 생각하는데 읽어보지 않았으니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IAEA는 일본하고 사실상 함께 이 원전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양 투기하려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한 기구다. 똑같은 IAEA를 마치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바뀌었다 해서 우리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또한 일본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IAEA가 지금 중국 하청기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국제적인 그렇죠. 고용기구입니다. 예, 그래서 그 수치 얘기는 아까 해봤으면 사실은 민주당에서 계속 줄곧 주장하는 건 어떻게 IAEA를 믿을 수 있냐 이 부분. 깡통 보고서다,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IAEA 보고서 내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 11개국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윤희석 대변인님, 그 IAEA의 신뢰 문제에 대한 민주당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도대체 민주당에서는 누굴 믿겠다는 겁니까? 이 방사선 문제 관련해서 누구에게 물어본 다음에 민주당은 그런 신뢰를 할지 말지 그걸 결정할 건지 그걸 저는 먼저 묻고 싶은데 IAEA가 어떤 뭐 무슨 사적인 단체가 아니고요. 유엔 산하 기구 아니겠어요? 분담금을 다 각 나라에서 내면서 주로 이제 핵사찰 관련해서 우리가 이 기구를 많이 접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청래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들 주장은 이 기구는 핵사찰하는 정치기구지 뭐 보건 관련한 기구가 아니다. 그래서 믿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방사선이 우리 몸에 쏘이게 되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예. 그것이 나쁘게 무기로 쓰이게 되면 핵무기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보건과 정치, 뭐 군사 이게 딱 나눠져서 과학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보고서를 읽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읽지 않고 왜 그런 비판을 하죠? 읽은 다음에 비판을 해야 맞는 거고 그렇다면은 애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용 당시 외교부 장관이 IAEA에서 기준치 이내로 처리된 오염수를 일본에서 방류하겠다 할 경우에는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IAEA를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믿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민주당 의원들이. 예. 그 김기현 교수님, 전문가로서 아까 그 산자위에서 공방 정청래 의원의 뭐 김혜재 의원의 주장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일단 IAEA는요, 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이제 설립된 기구고요. 예. 물론 핵사찰이 그 미션 중에 하나지만은 IAEA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예. 미션이 정확하게 적혀 있고 아하. IAEA의 내규가 적혀 있어요. 이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예. 그 정청래 의원의 저 핵사찰 기구라는 표현은 일부만 강조하는 그러니까 IAEA 미션 중에 한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팩트가 아니라 그냥 하나만 강조해서 주장한 셈이라고 보는 거네. 네네. 본인이 IAEA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얘기한 거죠. 예. 근데 실제 IAEA가 하는 역할은 정청래 의원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핵무기의 평화적 이용. 평화적 이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핵을 어떻게 선의로 활용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핵 발전소 뭐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얘기들을 지금 정청래 의원은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읽어보시고 나서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서 윤희석 대변인께서 과거 2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IAEA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화면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일본에게 줄기차게 일관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 또 그러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부와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 앞으로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 또는 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라. 이 3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또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그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봅니다.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당시 정의용 안보실장이 얘기했었는데 3가지 의문점을 보면 일단 못 믿겠다는데 뭐 믿음을 주는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어도 팩트만 봤을 때 삼중 수소 부분 뭐 미미하다는 게 IAEA 최종 보고서 얘기. 후쿠시마 현지의 사무소를 개설하고 방류 현장을 확인해야겠다. 뭐 이 내용 아직 보고서 민주당에 다 읽어보지 않은 의원들도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제 IAEA를 계속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하면 이거는 그 논의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일단 우리가 그만큼 정치가 불신의 시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묘하게도 지금 정의용 안보실장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의용 안보실장은 단서를 달았죠. 확실한 검증과 우리 정부의 관여라고 하는 것들을 단서를 달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교롭게도 김기현 대표 야당 시절에 1년이면 우리나라 해류를 타고 들어온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 당시에 제주도에 한 방울의 오염수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방류를 반대했고요.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방류를 반대하는 법안을 제출했어요. 이만큼 오히려 국민의힘 출신 쪽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갑자기 여당이 되더니 입장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야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여당은 왜 일본 정부의 IAEA 결과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부터 2리터의 뭐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라든가 또는 뭐 수족관에 있는 물을 마신다든가 이런 것들이 실은 굉장히 국민 입장에서 보면 혼란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게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나서 설득해야죠. 그런데 야당 대표를 대통령이나 원내대표가 실제 만나서 얘기를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치가 지금 민주당 탓을 할 때가 아니라 협치가 없어진 정치를 정부 여당도 굉장히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결국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 뭐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그러면 뭐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먹거리는 다 괜찮은 건가? 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오늘 야당에서는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접국들에 대한 공감을 얻지 않고 방류를 개시할 경우
전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적인 검토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안전한 국내 수산물을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원산지 점검을 100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반 행위 발견 시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입니다. 지금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수입 금지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본 수산물 전체 수입 금지까지 법안을 내겠다. 전문가가 봤을 때 이게 이른바 요즘 세슘 우려 얘기도 나왔다가 어제도 저희가 팩트 체크해서 아니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일단 이렇게 되면은 제 영역은 아니지만 외교적인 문제로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후쿠시마 산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서 먹을 거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데 예. 어쨌거나 제가 생각하는 바는 아까 지금 계속 과학적 결과가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별로 없다라는 거는 거의 확실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우리나라에서 나눈 수산물들은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하든 말든 사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대로 존재를 할 거고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수산물을 소비하는 거는 사실 문제가 없고 어찌 보면은 대외적으로도 우리나라 수산물이 깨끗하다는 걸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수산물들이 다 이제 원산지 표시들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취사 선택하는 건 소비자의 문제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그리고 사실 마지막으로 이게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나서도 일본 사람들이 그동안 굶은 건 아니거든요. 계속 먹고 그렇죠. 살았어요. 그리고 회도 많이 먹고 초밥도 많이 먹고 계속 그러고 살았는데 어쨌든 그 영향이 지금 없고 그리고 이제 크게 문제 없이 이제 살아가는 걸로 봐서는 예. 사실 그쪽 영역에 있는 수산물 자체도 어느 정도 관리를 거친 그다음에 이제 충분히 이제 필터링을 거친 이제 수산물들 같은 경우 검사를 거친 수산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게요. 인체에 영향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사실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대 원자력공학과의 김규현 교수까지 이제 모셔서 여러 질문을 한 건 결국은 팩트와 과학의 영역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과도한 불안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 여러 가지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늘 정치권 공방까지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길게 한번 만나봤습니다.